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의식이 불안한 존재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올리고 나니까 음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태블릿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이 불안한 존재인 거는 제가 옛날에도 그 원자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건 밝혀진 건 없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원자에 있는 전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가능성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관측을 할 수 없다라던가 우리가 관측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뭐 빛은 뭐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거를 볼 때도 우리의 의식이 작용을 하면은 그게 관측 결과가 달라지듯이. 자, 근데 그렇다면은 전자라는 거는 가능성으로는 물론 거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한 만 년이 지나도 한 1억 년이 지나도 그 원자는 그냥 원자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화석을 발견을 하더라도 걔네들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원자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99.99%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순간이동들을 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의식이라는 건 우리는 어느 한 군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을 하는 부위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그 근육의 그 부위에 실제로 효과가 달라진다라든지 내가 여러 개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다른 데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면은 눈앞에 보이거나 실제로 들었던 건데도 내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뭐 그런다라든지.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은요, 내가 지금 여기 머리 꼭대기에다가 의식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을 이쪽 손가락 끝에다가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뭐 다른 데다가 뭐 이동을 시킵니다. 몸 여기저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이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서 손가락으로 의식을 집중을 하는데 내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몸에서 선형적으로 뭐 목이랑 어깨를 따라 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가는 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의식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붙어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우주가 만들어졌었을 때 먼지들이 있잖아요. 먼지들이 있는데 먼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뭉칩니다. 뭉치고 뭉친 상태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붙거나 아니면은 더 큰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우리 행성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근데 그 태양 자체도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존재를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자, 어디 붙어 있고 싶은 존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붙어요. 이게 의식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왜냐면은 불안하게 되면은 행복감하고 되게 멀어지거든요. 우리는 불안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몸의 회복도 잘 안 돼요. 뭐 개 중에는 나는 먼지처럼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어느 산속에 가더라도 뭐 사람들이 가깝잖아요. 뭐 금방 뭐 구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인간들이 이미 위험한 야생동물들을 다 없애놨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지.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데 예, 그렇게 혼자서 산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 가면 갈수록 혼자 있는다라는 거는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뭐 혼자 있고 아니면 도시 속에서 내 방에 혼자 있으면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걸 즐긴다 막 이러는 거지. 그거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전방 뭐 한 1000km, 한 3000km 내에 아무것도 없는 뭐 남극 대륙에 혼자 고립됐어요. 뭐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몇 시간을 즐길 수 있어도 그 상태로 수십 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뭐 있다고 뭐 고집을 부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뭐 야생동물을 없애기도 하고 누군가는 보초를 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굉장히 좀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죠. 뭐 엄청나게 커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정도의 사실은 인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적어도 뭐 한 10명에서 뭐 몇십 명 정도 되면은 비교적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의 의식도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게 되면은 뭔가 하나를 배워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처음에 하는 건 그럴 거예요. 배고프니까 울어요. 우니까 엄마가 밥을 갖다 줘요. 그러면은 아, 내가 울면은 밥을 주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 우는 거보다 엄마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부르지?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마마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엄마라는 언어 시스템을 습득을 하게 되죠. 뭐 공교롭게도 뭐 엄마랑 아빠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한 게 단어로 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게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언어의 그런 분위기, 모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언어가 실제로 다를지언정 그 어감 자체는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뭐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는 언어 시스템을 어릴 때 배우게 되면은 그 시스템이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크게 힘들이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내 가지고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언급한 거긴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대표랑 비슷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언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음식점의 대표가 누구는 카운터를 보고 누구는 레시피를 해서 이렇게 주방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뭐 카운터를 보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면은 뭐 그걸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파는 거죠.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이 대표가 감시를 하고 아니면 시스템을 수정할 게 있나 수정하고 뭐 디벨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의식도 내가 언어를 습득을 한 시스템에서 내가 갑자기 뭐 술에 취해가지고 의식을 잃으면은 막 횡설수설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식이 아주 약하게 정말 감시를 하고 있는 보고 있다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장을 해가면서 뭐 언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만들기만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사람이 루틴화되는 삶을 산다라든지 음, 그러니까 머리에 의식을 계속 쓴다라는 거는 대뇌를 많이 쓰는 건데 대뇌가 있고 몸에 이제 신체를 관장하는 소뇌가 있잖아요. 소뇌는 이런 루틴화되어 있는 행동들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이 건강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게 소뇌인 건데 둘의 이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는 거는 손해에서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요거는 대뇌에서 한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대뇌를 되게 많이 쓰는 거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영상은 뭐 사실은 뭐 길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어, 옛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예요. 아니면은 노비예요. 머슴인데 이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떤 관점에서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의식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외에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갑자기 네가 의식의 주체가 되어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나서 가지고 내가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리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또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를 맡아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대표를 맡는다라는 거는 이 대표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떠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무슨 하는 일이 있냐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어, 불안감을 덜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라는 사람은 내가 리스크를 다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되게 불안합니다.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는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떠안는 존재다. 그리고 내 의식 속에서도 음, 이 불안감을 내 의식이 떠안게 되는데 이 대표가 계속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조차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의식의 가장 큰 역할은 시간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건 흐르지 않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껴요. 자, 근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루틴화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분명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회사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의식의 주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회사의 의식의 주체는 대표가 가지고 있고 나는 거기서 알고리즘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알고리즘은 시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고 우리가 명령을 줄 때까지는 100만 년이고 1000만 년이고 기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화가 될수록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겠죠. 무슨 값을 내면은 무슨 값이 나오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인데 내가 어떤 단체, 어떤 회사에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를 받은. 자, 어쨌든 오늘 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의식은 가능성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한 존재이다. 그래서 의식은 불안하기 때문에 붙어 있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